자, 오늘 이 시간에는 테니스 엘보를 예를 들면서요, 모든 근골격기 질환의 거의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병에 대해서 단계를 나누는 방법인데요.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머스큘러스켈레탈 인저리의 8대 요소라고 아마 영상이 먼저 나갔을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보고 그러고 나서 질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뼈 자체가 통증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관절면의 변형도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 보시는 것처럼 리가멘트도 문제가 됩니다. 리가멘트에 문제가 생기면 리가멘트의 점탄성이 떨어지므로 인스테빌리티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 근육의 끝지점, 텐던에 문제가 있는 것도 근골격기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 근육 자체에 긴장이 생기는 것도 근골격기 질환의 원인이 되겠죠. 그 다음, 이것들을 지배하는 신경, 이 신경의 과민화 현상, 소위 역치가 낮아져 있는 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왜? 신경의 역치가 낮으면은 당연히 모션 이스케이프 현상이라고 해서 안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성향, 그리고 통증을 피하려는 동작을 취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생기죠. 이게 바로 어떤 질병이 더 나빠지는 그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블러드 서플라이, 그죠?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이 또한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끝으로 부종. 그래서 총 8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이제 테니스 엘보 질환 및 근골격기 질환의 단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공통적인 사항은 8번째 항목 스웰링, 부종입니다. 부종은 기본적인 거고 가장 간단하고 단순한 증상은 근육통입니다. 근육에 긴장이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으로 간단한 게 텐던입니다. 텐던에 문제가 생긴 건데 이때는 테어, 럽처 혹은 변형,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있겠죠. 이 변형에는 스테크니스, 두꺼워진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근육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1단계, 2단계는 텐던에 문제가 있는 경우인데 보통 처음에 단독으로 근육만 생기지만 이게 질병이 진행이 되면은 근육과 함께 텐던이 스멀스멀 약해지기 시작한다라는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3단계는 뭐냐면 근육과 텐던을 넘어서 이제는 인대 자체에 점탄성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족관절염자 자꾸 삐게 되면 ATFL이 반복 재손상이죠. 반복 재손상이 생기게 되면 앵클을 잡아주는 특히 ATFL 같은 경우에 점탄성이 떨어져요. 소위 회복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 결속력도 굉장히 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관절의 인스테빌리티 현상을 유도하게 되고요. 이는 곧 바로 3단계가 되고요. 3단계 이후 소위 리가멘트 손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케어가 안 되고 재교육이 안 됐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관절의 인스테빌리티에 의한 2차적인 증상으로 관절의 변형이 오게 되죠. 이게 소위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OS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모양, 노멘클레처에 많이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관절면이 변했다, 관절이 좁아졌다, 혹은 힘줄 상태가 매우 안 좋다, 뭐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리페어까지 해주시는 분, 그게 바로 OS 영역이라고 보면 우리 PT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봐야죠. 그건 제가 잠시 뒤에 설명드리고 우선 단계에 대한 총정리만 잘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육통이 1단계, 힘줄통이 2단계, 리가멘트 3단계, 그 다음에 뼈와 뼈 사이 관절면에 문제가 생기는 걸 4단계라고 봅니다. 1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메카니컬 페인이 있으나 풀 ROM, 그러니까 소위 관절은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텐던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움직일 때 아픈 건 기본이고 힘을 많이 못 준다, 아주 많이 못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부분적으로 엔드렌지에서 약간 통증은 있으나 ROM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신다면, 리가멘트 자체에 문제가 생긴 그런 분 같은 경우에 부분적인 LOM이 분명히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엔드렌지뿐만이 아니고 그 정도에 따라서 관절의 어떤 제한이 좀 걸리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관절 자체에 변형이 온 경우에는 반드시
관절에 LOM이 걸리게 되죠. 이거를 잘 여러 가지로 유추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 8가지 요소, 이 8가지 요소가 상호 어떤 식으로 악영향을 미치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수 있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절면 자체가 문제가 와서 말 그대로 뭐 여기에다가 그 수술을 하셔야지 되는 정도까지 간 그런 환자분이 오셨다 그러면 그 환자한테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해당 관절의 근육, 이 근육이 약해지거나 아주 심하게 긴장되어 있는 경우 혹은 약한 상태로 긴장되어 있는 상태로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풀 ROM을 다 쓰지 못한다는 것은 움직일 수 있는 ROM 범위만큼만 근육을 쓰기 때문에 근육 사용량에 지극히 제한이 걸리죠. 근데 이게 또 다른 문제로 생기는 게요. 근육 자체의 컨디션이 달라지게 되면 해당되는 신경의 역치값이 달라져요. 그리고 거기에 통하는 블러드 서플라이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 상태에서 만약에 이 환자가 또 일상생활이라는 게 들어가죠. 그렇게 썼을 때 부종 지수죠. 그러니까 부종이 좀 크게 날 수도 있고 작게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서로 이렇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는 같은 팔꿈치 환자 혹은 같은 슬관절 환자 혹은 같은 고관절 아니 혹은 허리 아픈 환자가 온다 하더라도 이 환자가 1단계인지 2단계인지 구별하실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근육 질환이냐 힘줄 질환이냐 인대 질환이냐 관절 질환이냐 이렇게 4단계로 분류하시는데 그 4단계를 분류를 하면서 근골격계 질환의 8가지 요소 있죠. 뼈부터 스웰링까지 이 요소 안에서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환자를 피지컬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을 때 뼈에는 문제가 없나, 관절에 문제 없나, 인대에 문제가 없나, 텐던에 문제 없나, 근육에 문제 없나, 신경은 많이 예민한가, 현재 블러드 서플라이는 어떨까, 뭐 이런 부분들 여기 요 3가지 요소는 스웰링과 깊은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종이 없나 이걸 봐가지고 요거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없애 나가시는 것 이게 바로 비수술적으로 환자한테 매우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해보고요. 안 되면 그때 OS 선생님의 리페어, 수술이라는 굉장히 뛰어난 현대의학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수술까지도 콜라보레이션이 가는데 가능하면 또 환자한테 수술 안 시키고 좋아지게 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비수술적으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아마 환자한테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